아이들 패턴을 좀 자세히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경우가 꽤 많이 봤습니다. 부모들이 함부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의 기준을 낮추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새 아이들이 태도, 노력, 행동 이러한 키워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효율만 따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참을성이 적어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고통의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조금만 모여도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파일럿이자 행동력 수업의 저자인 오연호라고 합니다. 저는 수능 7등급에 아무런 의지도 없었던 나약한 학생이었지만 하늘이 좋아서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문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에서 강연을 하다 보면은 특별한 현상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결과를 가지고 빨리 성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빨리 접하게 되면서 코인이라든가 로또라든가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룬 성과들을 많이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 실제로 어렵지 않다, 현실적으로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간에 빨리 뭔가를 성취한다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부끄러웠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은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오래 걸리고 힘들고 부끄럽고 낯서니까. 그 낯설고 어려운 곳을 가기는 싫고 그러나 결과는 빨리 얻고 싶어하고 이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첫 번째 아이들의 다른 점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해요. 요새 아이들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래요. 돈 많이 안 벌면 뭐 의미 없잖아요. 돈 못 벌잖아요. 그거 얼마 벌어요?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의 항상 첫 번째 가치관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항상 돈을 쫓다 보니 돈만 많이 벌면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요새 아이들이 태도, 노력, 행동 이러한 키워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효율만 따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늘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늘 합리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효율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남들이 못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 스토리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끌리고 지갑을 열고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스토리보다 사람들이 돈이 되는가, 결과만 쫓는 세상이 왔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강연했을 때 제일 많이 느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패턴을 좀 자세히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경우가 저는 이제 꽤 많이 봤습니다. 과제를 함께 도와준다거나 무슨 시험을 함께 도와준다거나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부모들이 함부로 우리 아이들의 기준, 고통의 기준을 낮추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때요? 지금 요새 삶이 편해졌잖아요. 생활이 많이 발전하면서 아이들은 좀 추운데? 좀 더워. 좀 너무 불편한데? 너무 힘든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를 많이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시원하게, 더 따뜻하게 하는 삶이 많이 펼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참을성이 적어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고통의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조금만 모여도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땠을까요? 이게 사회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 둘을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든지 최대한 불편함을 이겨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집에서 나와서 어린이집까지 갈 때 늘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3살 때부터. 3살 때부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 3살짜리 아이도 그게 습관이 되면은 자전거 대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살부터. 3살부터 아이가 자전거 대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은 뭘 배우냐? 건강한 경쟁을 배워요. 건강한 경쟁이란 무엇이느냐? 시험을 봐.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남들보다 더 뭔가를 배우고 남들보다 더 뭔가 앞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가 아니라 어느 순간 경쟁자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동료로 보지 않고 경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죠. 결국 서로 비교하는 삶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경쟁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거죠. 근데 아이가 3살부터 자전거 대회 나가서 꼴찌 경험했어요. 꼴찌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엄청 축하해줬어요. 막 노래 부르고 박수 쳐주고 사진 촬영해주고 그 액자로 걸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고 왜일까요? 꼴찌해도 괜찮아. 늦어져도 괜찮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등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내가 아무리 못하지만 의외로 1등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차피 운칠기삼이다. 그러면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의 몸이 왜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는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릴 때 혈액순환이 되죠. 우리 뇌가 최적화가 되는 순간이 몸을 움직이고 혈액이 가장 뇌에 많이 공급이 될 때예요. 그때 어때요? 우리는 생각이 확정되죠. 지금 아이들이 왜 고통의
보통 기준이 낮아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패턴을 자세히 보면 돼요. 집에서 뭐 하냐?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방에서 앉아서 핸드폰 보거나 컴퓨터 보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평짜리 공간을 나오지 않아요. 1평짜리 공간을 나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1평짜리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집 밖에 나오면 내가 바라보는 하늘이 그 아이의 사고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부터 해야 될까? 결국엔 습관이에요. 제가 기업에서 강연을 하니까 뭐 회장님이든 대표님이든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저희 아이도 7등급인데 저희 아이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문제점을 가지고 저한테 오거든요. 제가 1시간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장점이 뭔지, 이 아이의 잠재력이 뭔지, 이 아이의 흥미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할지를 알려드려요. 그럼 부모님들 항상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고 내가 그거 몰랐던 게 아닌데 나는 이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으면서 이걸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이 아이의 단점이 뭔지를 많이 보고 이걸 어떻게 고칠지만 자꾸 내가 혈안이었던 거예요. 아이의 문제점이 뭔지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어제 칭찬해 준 적 있으세요? 아이 안아준 적 있으세요? 많이 질문하거든요. 이 아이가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의 언어를 듣지 못하는데 과연 밖에서 그런 언어를 들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편지가 되게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맨 마지막 줄에 했던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현호야, 너는 대한민국에서 큰일을 할 사람이야 라는 문장을 항상 써주셨어요. 제가 7등급이어도 공부를 못해도 가진 게 없어도 그냥 막연하게 성인 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뒤처진 사람이었지만 자존감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세뇌당하기 시작하죠.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리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시험을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이 학교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여기 취업할 생각을 하자. 이 직업을 갖자가 아니라 그 일은 사회 리더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부모가 이 아이가 뭐에 좋아하는지 재밌어 하는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부모는 이 아이의 환경을 세팅해 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환경을 세팅해 줄까를 많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건 다 못해요.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하지만 정적인 걸 잘해요. 그럼 정적인 거를 더 잘하는 공간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집 밖을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에 가서 이 또래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만나게 해야 돼요? 나보다 똘똘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고등학교, 기관, 무슨 기업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냥 지원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임에 들어가잖아요. 그 모임의 절반값으로 내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나보다 똘똘한 친구를 한 명이라도 빨리 사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습성, 패턴, 말하는 방법, 문제 해결 능력들을 보고 배워요. 세 번째가 뭐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보고 배우면서 그 아이들의 장점이 각 한 명마다 다 있어요. 훔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빠, 얘는 항상 의자에 앉아있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앉아있을 때마다 허리를 피는 연습을 해볼까? 오케이. 허리를 필 때마다 용돈 1,000원씩 올라가. 그러면 그 아이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빠와 허리 피는 게임을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세가 바른 아이가 돼요. 어깨가 펴진 아이가 돼요.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빠 어디나 갔는데 어떤 애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논리 있는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우리 책을 읽고 토론을 해볼까?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뛰어난 아이들 발견했다.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했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목소리를 한 단계 좀 낮춰보고 말투를 좀 더 느리게 해보고 눈을 좀 더 똑바로 뜨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 내보는 거예요. 인생은 연기로 바뀝니다. 연기가 뭐예요?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하고 내가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장점을 빨리 캐치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내가 연기해보는 거, 따라해보는 거, 흉내내보는 거, 훔치는 거예요. 그걸 1년만 해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루도 바꿀 수 있어요. 삶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자기 개조 프로젝트예요. 저는 이걸 20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변화하는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나로 만들 수 있는지를 많이 터득한 거죠. 그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이에요. 부모의 삶부터가 먼저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한 평짜리 공간에서 나와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최고의 교육은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는 절대 까먹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 배워서 죽을 때까지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이유는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공부를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착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암기죠. 공부는 뭐냐? 내가 길 위에서 배우는 공부가 너무 많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거 부모부터가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삶으로 바뀌면은 범위가 넓어져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수영장을 가요. 어린이 풀장 아니면 안 돼. 뭐 너 조끼 없으면 안 돼. 이게 결국에는 그 아이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어린이 풀장 딱 30cm, 50cm 그 아이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몸을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아이에게 수영하는 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수영을 해야 되는지, 튜브는 혼자 어떻게 매는지, 너가 빠졌을 때 뭘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게 뭐예요?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깊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건 당연하지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내 몸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우라 이거예요. 근데 사건, 사고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거든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준비를 해본 사람들이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행동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에서 노는 것만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물에서 뜨는 방법, 가라앉아도 숨을 참는 방법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2살, 3살 되면은 아기상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스쿠버 다이빙 강사야. 아빠 상어 많이 봤어. 너 어떻게 봐? 물어보는 거예요. 고래상어가 많이 출몰하는 필리핀의 한 섬으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3살짜리를 바로 마스크를 끼우고 스노클링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보다 빨리 배워요.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던져지잖아요. 그게 아이의 기준이 됩니다. 그 아이는 이게 물에서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수영하고 어떻게 스노클링하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배우기 시작해요. 저희가 배를 6번 갈아타면서 고래상어를 보고 왔어요. 저는 삶이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왜 안 돼? 라고 질문해요. 그거 어떻게 해? 라고 질문 너무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수능 7등급인데 히말라야를 오르고 250km를 뛰고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가 파일럿이 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해보니까 깨달았어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너무 많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많이 주입시킨다는 거를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나이를 다 깨기 시작했어요. 너가 3살이든 4살이든 상관없어.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남한산에 있는 숲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거기는 매일 아침에 도착하면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입고 숲에 나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숲에서 놀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차를 타면서 굉장히 오래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린이집에서 사는 게 1평짜리, 2평짜리, 3평짜리 그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물어봐서 아이들 밖에 안 나가요? 그러고 가끔 나가요. 근데 너무 자주 나가면 좀 위험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의 본능은 뛰고 달리고 만지고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구르고 바닥을, 그게 아이들의 본능인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위험하니까. 그럼 뭐가 우선일까를 우리는 많이 결정하면 돼요. 제 가치관은 위험이 아니라 이 아이가 최대한 빨리 몸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넘어져 보고 산을 올라가 보고 바위를 만져보고 그 방법을 깨우쳐야 넘어져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넘어지면 우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산을 수없이 오른 아이들은 넘어져도 울지 않죠. 흙이 묻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흙이 잔뜩 묻고 돌아오지만 저는 막 열심히 놀았다고 막 칭찬해줘요. 너가 열심히 놀았구나. 괜찮아. 옷은 빨면 돼.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지 않죠. 그냥 좀 어두운 옷도 많이 입히고. 괜찮아요. 좋은 옷은 좋은 옷 입히는 공간에서만 입히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 자세히 보면은 100만 원짜리 옷 입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명품 옷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왜 명품을 좋아하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명품을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균 월급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가방을 사는 게 과연 당연한 건가라 생각해서 저는 당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명품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명품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그 문화가 아이들에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아이에게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에게 편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의 기준을 쓸데없이 높이지 말자가 제 철학 중에 하나예요. 아이의 기준을 높여버리는 순간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해요. 이거 어디 거야? 엄마 이거 얼마짜리야? 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아이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의 아빠 자동차 뭐야? 아저씨 자동차 이거예요? 되게 좋은 건데요? 아이들이 자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문화죠. 그러니까 어른들부터가 그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도성이 큰 아이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한다면 본질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거를 도전한 사람은 본질을 배워요. 그러나 타인이 알려준 정답을 따라간 사람은 본질을 알 수 없죠. 결과만 쫓기 때문이에요. 내가 1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목표는, 꿈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도성을 가지고 삶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뭘 배우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나는 세상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내 소명을 찾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은. 질문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도성이란 뭐냐?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할까요? 본질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1등과 상관없이 꼴등해도 하하하고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1조 매출을 벌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난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하하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나만의 건강한 라이프를 꾸리기 시작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도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타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성공하고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공부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여기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은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가지면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나를 모를까요? 내가 단 한 번도 내 의지하에 도전하고 행동하고 뛰어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정답,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사회가 만들어놓은 정답만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마라톤 완주자 스타일의 사람인데 자꾸 100m 달리기 하라고 하니까 나는 느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자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 완주자는 자기 페이스대로 남들보다 더 오래 뛰는 사람이에요.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속도대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돼요? 타인이 알려준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알려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뛰어들고 행동하고 부딪혀보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뭐냐? 행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력 수업입니다.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배운 거는 절대로 까먹지 않아요.